모든 시험에 만점 맞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특히 국가고시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 이건 죄가 아주 높은 거야. 적당히 맞아야지, 적당히.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틀린 거. 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됐던 안 됐던 양도하면 과세 대상 맞죠? 근데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것만. 그리고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같이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도, 이주권 영업권은 부동산과 같이 그럴 때 과세 대상. 무심코 갈 수 있는 거 5번. 부동산 무슨 업자? 매매업자, 사업하는 사람이죠. 사업하는 사람이 판매를 목적으로 부동산 사고 파는 건 양도소득세 되는 거 아니지. 뭐네, 사업소득이니까 매매업이니까 종합소득세 낸다. 그죠? 그래서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내는 거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무심코 갈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예, 매매업자. 이거 빼놓고는, 요 부분 빼놓고는 물어보는 게 뭐야?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거. 영업권이나 이주권은 부동산과 같이 양도할 때만 과세 대상이지 별도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예.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 그죠? 다음, 과세 대상. 그럼 비슷한 거 나왔네. 자, 신탁수익권 과세 대상 맞죠? 주택 상환 채권이 뭐야? 채권의 만기가 되면 주택으로 바꿔준대. 그러니까 채권은 없어지는데 주택이 생기네.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맞죠? 자, 부동산과 별도로 계산을 해서 신고하는 이주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예. 요거 여기 보세요. 이주권은 반드시 뭐예요? 같이 함께 양도하는 거지. 평가에서 같이 팔더라도, 예? 같이 팔더라도 부동산 따로 계산하고 이주권 따로 계산해서 신고하는 거, 이건 따로따로 양도한 거랑 똑같아. 그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맞고, 이게 뭐예요? 분양권이죠. 예. 다음,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취득할 수 있는 거, 아파트 당첨권 있죠.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과세 대상 맞습니다. 다음,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행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예요. 1번, 이혼하면서 갑이 배우자 을한테 뭐 줬어요? 위자료. 자, 이혼하면서 위자료 주는 거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이냐. 여러분은 이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 나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기본 상식이 이혼하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뭐? 위자료 달라고 해요. 위자료. 근데 위자료는 많이 안 나와. 뭐 기껏 해봐야. 어떤 사람이 그냥 돈 많다고 해 그냥 남편이 불륜하니까 그냥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비용 엄청 줘가지고 뭐 했어? 비용 많이 들어가지고 증거를 잡아가지고 전부 다 해서 이혼 파탄을 원인을 제공한 것이 외도다 이렇게 했는데 비용이 그래봐야 1,000만 원이지만 제일 많이 받아야 큰 거 같아요. 한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이면 뉴스에 나와요. 거의 그거 결론은 위자료는 별로 없어. 대신 큰 게 뭐야? 재산 분할이야. 그죠? 재산 분할. 그래서 위자료 주는 건 뭐예요? 양도. 볼 것도 없어요. 그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은 양도소득세가 발생된다. 그죠? 양도니까. 근데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은 뭐가 아니다? 양도 아니지. 자기가 가져간 거니까. 그죠? 예. 2번, 양도 담보 계약. 여기 보세요. 양도 담보, 담보죠. 담보로 준 거니까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도 담보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여기까지 끝나면 맞아요. 그죠? 그리고 다만 만기에 약속된 날짜에 채무를 못 갚아서 변제해 보였다, 충당, 메꿨다. 그때는 뭐다? 양도로 본다. 맞죠?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한 건 무효잖아요. 그죠?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대금을 먼저 주고받아서 그건 양도로 볼 수 없다. 맞고. 4번, 부담부 증여. 그러면 채무죠. 채무.
채무 부분은 뭘로 봐요? 유상, 매매죠. 매매. 취득세가 됐던 양도소득세가 됐던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은 양도행위로 본다. 맞죠? 예. 5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에 토지 후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불편하게 되어 있는 걸 합리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변경하는 건 뭐가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경계선을 변경하려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농지를 뭐 하는 거? 경계선을 변경하는 거, 이건 매매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양도로 본다. 5번 틀렸죠? 예,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41번까지 하고 싶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행위를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거 그랬어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로 자기가 낙찰받았다. 양도가 아니다. 그죠? 그런데 뭐는 내라. 그렇죠. 양도로 보지 않지만 취득세는 내는 거예요. 다음 2번 부동산이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을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건 뭘로 봐요? 양도. 배우자 직계 조미속 간의 매매는 증여지만 공매, 경매, 파산 절차, 대가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매매, 양도. 3번 매매 원인 무효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읽어볼 필요 없어요. 무효니까 소유권 되돌려주고 되돌려받는 건 거래가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4번 재산 분할 나왔죠? 재산 분할을 할 때 소송으로 가든 합의에 의해서 가든 건 신경 안 써. 결론은 뭐야? 재산 분할. 내 거 내 앞으로 가져온 거죠? 주는 사람은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5번 공동 소유 토지를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분할하는 건 매매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그죠? 잠시 쉬었다가 1시 반쯤에 식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엔 42번 갑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 설명 잘못된 거 1번. 자, 양도소득세는요 계약서 필요 없어요.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이잖아.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여기서 대금이 뭘 얘기하느냐? 양도소득세 같은 건 빼고 원래 매매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대금.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그런데 여기 너절하게 양도소득세는 양수자가 뭐하기로? 부담하기로.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원래 파는 사람이 내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을 싸게 팔면서 취득하는 사람한테 너 취득세 일부를 좀 부담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약속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약속했어도 여기 대금은 매매 대금을 얘기하는 거지 양도소득세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날짜 계산할 때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양도 및 취득 시기, 무슨 시기? 양도 시기 할 때는 날짜 계산할 때는 세금 부분은 뭐하고? 제외하고. 이해가세요? 그런데 무슨 가액이 있어요? 이것도 양도 가액을 계산할 때는 세금을 뭐하고? 포함하고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부동산 여러분이 나한테 10억에 팔았어요. 10억, 제가 10억 받고 팔았어. 그럼 매매 가격은 10억이죠. 근데 여러분이 나한테 매매 대금 말고 세금 5천만 원 별도로 부담하기로 해서 나한테 5천만 원 주면 세무서에서는 여러분한테 받은 게 얼마야? 다 10억 5천만 원이잖아. 그걸 매매 가격으로 계산하니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그러니까 양도 가격 계산할 때는 세금 받은 것도 매매 가격에 포함. 근데 날짜 계산할 때는 세금 빼고 매매 대금만 가지고 날짜 계산하라 이 얘기예요. 그 정리가. 이해가세요? 그래서 지금은 날짜 계산하는 거죠. 세금 뭐하고? 빼고. 그래서 여기는 세금을 제외한다. 맞습니다. 그럼 2번. 건물을 건축할 때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취득일로 본다. 맞죠? 근데 허가를 받지
아는 무허가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성에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틀렸지. 어디서 틀렸어요? 예? 허가를 안 받은 건 이런 게 없지. 무허가니까 사용승인이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럼 무허가는 뭘로 가? 사실상 사용일. 그래서 2번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키로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뭐예요? 사용일. 다음 3번 장기할부 조건은 셋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예. 법률도 수용되는 경우 셋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다만 소유권 소송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공탁됐다면 판결이 나와야 되니까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민법 규정의 점유시효 취득 등기에서 취득하는 점유시효 취득은 20년 전에 점유를 뭐한 날? 개시한 날부터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양도미 취득 시기는 우리 시험에서 32회 때 출제가 됐으니까 연달아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거. 그죠? 기본이 대금을 뭐한 날? 청산한 날. 그죠? 예. 다음. 이번에는 43번 양도차익 계산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하라? 원칙이? 실거래가격 적용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래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빙자료가 있으면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뭘로 한다? 실거래가격으로 한다. 맞죠? 참고로 요때 요 무슨 가액? 양도가액. 요 양도가액에는 세금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뭐하라? 포함해라. 세금도 매매 가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짜 계산할 때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지 아까. 예. 다음 2번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왜 확인할 수 없죠? 계약서 등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추계 결정으로 가죠. 그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잖아요. 매, 감, 환기 순차로 적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추계 결정할 때는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에 뭐예요? 감정가액 또는 뭐 기준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또는 뭘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앞 글자만 따서 매, 감, 환, 기 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또 하나 알을 거 뭐? 요거 환산 뭐라고 그랬죠? 취득가액. 여기서 나오네.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 가격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만 양도가액하고는 관련이 없다. 여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3번 맞죠? 다음 4번 양도가액을 뭘로 하면? 기준시가라면 취득가액도 뭘로? 기준시가로 한다. 그죠? 5번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 매매 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에 따른 가액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5번 뜻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매매 사례가액 있죠? 매매 사례가액 또는 무슨 가액? 감정가액은 친인척끼리 거래하거나 감정한 건 인정 안 하지. 객관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예,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로 이루어진 건 매매 사례가액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짜고 거래할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2번 순서만 기억하면 돼요.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는 관련이 없다. 요거하고 다음 실거래 가격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거야. 이거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예요. 제일 어려운 거. 실거래 가격 양도차익 계산할 때 특례.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함께 팔았어요. 그래서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을 하되 원래 상가 건물 같은 거 사고 팔 때는 건물 매매 가격 얼마, 토지 매매 가격 얼마,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계약서에 기재해야죠. 근데 합쳐서 기재해놨어. 합쳐서 상가 부동산 100억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건물이 얼마인지
토지인지 토지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 뭘로? 기준 시가로 n분의 1로 나눠서 계산할 수밖에 없다. 맞죠? 예. 다음 2번. 여러분, 제가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1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10억으로 신고하고 10억으로 여러분은 뭐네? 취득세 내고 등기까지 됐죠? 등기권리증에 10억이 기재가 되네. 됐죠? 자, 그러면 나는 팔았으니까 뭐 해야 돼? 양도소득세 신고해야죠. 근데 부동산을 팔은 내가 뭐 안 해도, 신고 안 해도 세무서는 알아. 여러분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가격 있죠? 그거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고 의무자가 양도한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격 하면 여러분이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금액 있죠? 그 가격을 양도 당시 뭘로? 실거래가격으로 추정을 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를 안 해도, 신고 안 해도 확인할 수 있죠.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고, 참고로 여러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소에서 등기하면 그 자료가 국세청하고 시청, 구청으로 가요. 양도하면. 그러면 부동산 매매 거래로 소유권 이전했는데 그 내용을 국세청에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정신고는 2개월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나 저제나 세무서에서 기다렸는데 신고가 안 들어오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거 보고 그거 가격 가지고 10억에 취득했다고 기재됐으니까 이 사람은 10억에 팔았구나, 이렇게 10억으로 계산해서 세금 나오면 거기에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는 거지. 단순히 신고 안 했으면 20%예요 무신고 가산세. 그런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일 때는 몇 프로? 40%. 그러면 사기야 아니야 이건 누가 판단해? 공무원이 판단할 거 아니야. 근데 신고 일부러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착오로 안 했을 거야. 그러면 20%면 아니지. 요놈은 일부러 안 했을 거야. 몇 프로? 40%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맞고. 자, 다음 요번에 3번.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할 때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니까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 비용도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 취득 당시 가격을 뭘로 할 때만, 실거래로 할 때만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몰라서 뭘로 가면 매, 감, 환기 그런 걸로 가면 이런 건 안 들어가. 그냥 계산 공제로 가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공제. 예, 좋아요. 4번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세법이 매우 이제 많이 개정되고 있어요. 내년에 개정되는 부분인데 그 개정된 내용을 지금 얘기하면 내일 모레 시험인데 또 헷갈려. 그래서 금액은 제가 생략을 하고 한마디만 얘기한다면, 증여를 하려면 올해까지 증여하는 게 100번 유리하다 이 얘기야. 내년에 증여를 하면 취득세 피박 쓰고 증여세 피박 씁니다. 왜? 지금은 공시가격 같은 걸로 계산하지만 내년부터는 시중 가격 가지고 계산하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 1월 1일부터는 증여세, 취득세가, 그리고 모든 세법이 내년엔 다 뒤집어져. 예?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도 다 행위에 따라 다 금액이 다 틀려. 자꾸 얘기하면 헷갈려 그냥. 그래서 말씀드린 거 이거요. 여기 보세요. 4번. 여러분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건 공짜죠. 공짜로 가지고 있다가 오늘 10억에 팔았어. 그럼 매매 가격은 얼마? 10억. 그죠? 그럼 취득 가격은 뭘로 해야 돼? 취득 가격은 궁금하잖아요. 그죠? 상속 증여받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오늘 팔았어. 팔은 건 있어. 10억에 팔았으니까. 그럼 취득 가격을 뭘로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상속 증여세법에 의해서 요거 뭐한 가액?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뭘로?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평가한 가액이 뭐냐?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세무서에서 계산한 금액, 그게 취득가격이야.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세무서에서 계산한 금액 있죠? 그거 가지고 그게 취득가격이다. 그런 가격을 뭐라고 한다? 묶어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뭘로 실거래 가격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다음 5번 2월 과세 들어봤죠? 2월 과세는 딱 뭐야? 정해져 있잖아요. 누구? 부부간에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든가,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고 몇 년? 5년 안에 팔 때만 2월 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2월 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증여받았을 때 가격 인정하지 않고 증여한 사람 가격 가지고 계산하겠다. 그게 2월 과세죠. 다시 남편한테 증여받고 부인이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남편의 취득 가격 가지고 양도차익 계산하고, 날짜 계산할 때도 남편의 뭐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것이 2월 과세죠. 예, 그래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 직계 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 가격은 뭘로 한다? 증여를 받을 당시 시가로 계산한다. 틀렸잖아요. 취득 가격은 증여한 배우자의 뭐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남편의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올바른 지문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동산의 취득 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증여재산 2월 과세. 그죠? 예. 다음 45. 소득세법상 실거래 가격으로 무슨 차이?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격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이때 필요경비는 증빙자료를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수치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보관하지 않았어도 금융거래로 지출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돼요. 금융거래, 여러분 증빙자료가 구체적으로 뭐요? 세금계산서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예?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했다든가 한 거, 또는 무통장 입금을 했거나 계좌 이체했으면 통장사본, 복사, 이런 걸로 입증 확인이 됐을 때만 인정된다. 그래서 여기는 다 확인된 것으로 가정하라. 다 인정된다 이거죠. 그럼 1번 부동산 매매 계약 해약으로 인해서 지급한 위약금.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매매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위반하고 위약금 물어준 거 있죠. 그건 자기가 귀책 사유지, 그건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지.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러면 2번 부동산을 팔고 양도록세 신고해야 되는데 계산할 줄 몰라서 세무사한테 맡겼다. 기장료 줘야죠. 그건 팔기 위해서 발생한 직접 비용이지. 인정돼요? 또는 계약서 작성 비용. 어떤 분은 그러래. 아니 부동산 사고 팔 때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하니까 비용 발생 안 하는데요. 안 했으면 말고.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런 거 있죠. 유치권, 질권 이런 것이 복잡한 그런 부동산은 변호사 선임, 변호사 자문 받으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발생할 수 있죠. 예, 그런 비용은 인정이 된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경매를 하는데 그냥 온전한 경매가 아니라 유치권, 질권 막 붙어 있는 거 있죠. 공사 중단돼서 공사비 못 받으니까 막 압류해 놓고 거기 빨간 뭐 벽돌 스프레이 해 놓고 무시무시한 건물이죠.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야, 진짜 그 사람은 학원을 했었어요. 학원을 경영하는데 그거 왜 하느냐? 경매를 위한 학원이야. 경매를 투자자를 모아야 되는데 이게 사기성이 너무 하잖아. 믿기가 좀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아, 이 사람은 학원을 경영하는 원장이야. 그래서 고객을 만나려면 꼭 학원 원장실에서 멋있게 꾸며놓은 원장실에서 제가 거기 근무했었는데 거기서 계약을 해. 그리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교육사업이잖아. 예, 그래 놓고 딴짓거리 하는 거지. 나중에 봤더니 사기도요. 사기가 아니라 참 대단해. 그런 사람들은 유치권이 설정된 거 있잖아요. 싸게. 그래서 만약에 100억이다 그러면 5명이 나도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20억 먼저 투자. 자, 나머지 20억 할 사람 5명 모아 나까지. 그럼 똑같이 얼마씩이야? 20억. 그래서 공동등기. 예? 공동등기. 그래가지고 이제 상품 같이 만들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치권이 걸려 있는 건 뭐
바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돼. 그러면 그 중에는 빨리 돈이 필요한 사람은 빼가고 싶잖아. 그죠? 예, 그럴 때는 원래 가격대로만 주는 거야. 투자한 거 얼마? 20억만 주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지연시켜. 모든 공사 같은 걸 지연시켜요. 그럼 다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 지금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만 누가 투자한 사람이 투자금 빼가면 그 부분은 내가 원래는 한 40억 있어서 40억을 투자 안 하고 20억만 했다가 그 사람 거 빼나가면 이렇게 하고 야금야금해서 3분의 1을 다 잠식해버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조이팔 이렇게 그런 후회인가 봐. 예, 이게 사기치는 것도요 굉장한 결국은 그분이 어디 가느냐, 국립대학교 갔어요.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국립대학교 아무나 가는 거 아니죠? 예, 청송 뭐 이런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 유치권 질권 같은 거 복잡한 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뭐 좀 자문 받으면서 자문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비용.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인정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의무를 하기 위해서 명도 비용 있죠? 명도 비용 발생한 것도 인정이 되고, 자,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 실제로 부담한 사람과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일 때는 그 비용 인정해줘요. 근데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한 건 아버지가 부담했는데 아들이 부동산 증여받아가지고 나중에 아들이 부동산을 판다면 양도하는 사람하고 부담한 사람이 서로 뭐예요? 다르면 그건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서로 같으니까 인정돼요.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다음은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옳은 것 그랬죠.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로 지출한 것이 금융거래 서류로 확인이 됐어요. 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외우지 않더라도 부당한, 이거 못된 짓 한 거잖아. 그죠? 예? 부당행위로 인해서 시가를 뭐 했어요? 초과. 여러분 지금 무슨 가액 계산하는 거예요? 양도가액이야 취득가격이야? 예? 취득가격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무슨 경비? 필요 경비를 빼면 무슨 차이? 양도 차이. 요 필요 경비에는 취득가격이 있죠. 이 취득가격이 높으면 뭐가 조금 나와? 양도 차익이 조금 나오잖아. 그러니까 시중 가격보다 뭐? 초과하는 금액으로 여기 취득가격을 적어놨으면 그거 초과하는 건 인정해 안 해? 안 해지. 왜? 요걸 줄이려고 높게 신고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시가 초과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 사업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런 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사업용으로 분양받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뭐라고만 나오면, 예? 부가가치세 이렇게 나오면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 잠깐 볼게요. 요거 여러분, 부동산은,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없어. 영구 불변이니까. 가공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건물은 용역이 제공돼서 건물 짓는 거죠. 건물 사고 팔 때는 10% 부가가치세 주고받아. 근데 부가가치세는 어떤 사람이 주고받느냐?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한 사람이 사업자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주고받아. 둘 다 사업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없어요. 자, 그럼 봐요. 내 아파트 여러분이 내 아파트 매매로 취득합니다. 사업자 아니죠? 나도 사업자? 아니잖아. 부가가치세 계산 안 하잖아요. 사업자 둘 다 아니니까. 이해가세요? 그런데 내가 상가 부동산 가지고 있어. 상가 임대사업자잖아. 예? 근데 여러분이 나한테 뭐 사면, 상가 살 때는 건물 가격의 10% 나한테 줘야 돼. 뭐? 부가가치세. 왜? 사업자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면, 사업자면 부가가치세 주는 거, 건물 가격이 10% 주고받는 거 이해가세요? 그런데 주택 봐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내 주택을 사고 파는 건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가치세 없죠? 근데 아파트 건설 회사로부터 여러분 아파트 뭐 받아? 분양받아. 그럼 사업자잖아 회사가. 예? 그럼 아파트 건물 분양 가격의 몇 프로? 10% 부가가치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죠? 아파트 건물 분양 가격, 토지 말고
건물 분양 가격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럼 거기에 10% 얼마? 5천만 원 줬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주택 사가지고 여러분 임대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거용으로 식구들이 살 거야. 가족이.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요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들어가. 나중에 그 주택 뭐 할 때, 몇 년 후에 뭐 할 때, 팔 때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사업자가 아니니까 여기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주택 사가지고 부가가치세 줬는데 그 아파트 사갖고 뭐 할 거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사업자죠? 환급받아. 부가가치세 준 거 환급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업자니까 들어가 안 들어가?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안 들어가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아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는요 본인이 부담하는 거 아니야. 예?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지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슈퍼의 주인은 음료수 같은 거 팔 때 거기에 10% 부가가치세 붙어서 받죠? 예? 받은 거에서 그 음료수 살 때 뭐 줬어? 부가세 주고 샀잖아. 근데 팔 때 돈 받았잖아요. 받은 거에서 준 거 빼고 남는 거 있잖아요. 요거 빙땅하면 안 돼. 요 남는 건 국가에 갖다 내는 거지. 그게 부가가치세예요. 아니 음료수 처음에 살 때 회사로부터 살 때 100원 1,000원 부가가치세 줬어. 근데 팔 때 1,500원에 파니까 얼마 받아?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았으니까 줄 때는 100원 줬지만 팔 때는 1,500원에 파니까 150원 받을 거 아니야. 150원 받은 거에서 100원 준 거 빼고 남는 거 얼마? 50원은 어디에? 국가에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결론만 정리하면 돼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필요경비가 아니다. 왜? 환급받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용이죠? 사업자잖아. 이건 인정하지 않는다. 왜 인정 안 해요? 별도로 부가가치세 낸 거 환급받으니까. 예, 환급받아요. 통장으로. 다음 3번. 지급기일 지연으로 늦게 지급해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예, 할부이자 연찰에 포함하는데 지급할 날짜에 대금을 늦게 준 건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귀책사유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당연히 필요 경비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다른 소득금액에서 다른 소득금액 그랬는데 요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뭐라고?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 경비로 보였다. 산입한 또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는 양도소득 말고 다른 임대사업소득 이와 같은 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받았으면 양도소득세에서 또 공제받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거 공제받을 수 없다. 다음 5번.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 가격에다가 매입하고 나서 취득세 냈거나 등록세 낸 거 또는 뭐 법무사 비용 이런 거 있으면 그거 다 더해요. 취득 가격에 포함.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다음 47.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대상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등기됐으며 양도하는 주택은 법령이 정하는 조정 대상 지역이다. 올해 시험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의 의미가 없죠. 양도록세 할증도 안 하고 조정 지역의 주택을 팔아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해주고 혜택을 줘요. 다른 거 없어요. 의미가 없어. 자, 1번. 피거주자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은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제외하고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피거주자는 누구예요? 외국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외국인도 우리나라 거 팔면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몇 년 이상 보유? 3년. 그리고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맞죠? 예. 어떤 분이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지하철 타고 오는데 밴드에 질문 와가지고 답치면서 와요. 왔는데 이거 이 1번 질문 물어보대.
아니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건데 주택은 공제 안 되나요? 이런 거. 주택은 공제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토지건물에 주택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예, 이런 분도 계세요. 아직도 내일 모레니까 충분해 세법은. 자, 우리나라 거 팔면 공제해 주는 거죠? 3년 이상. 예. 다음 2번. 혼인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으로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주택 보유기간 15년인 경우 양도자의 80% 공제율을 적용한다. 요거 틀렸어요. 이거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해하셔야 돼. 자, 무슨 얘기냐? 요겁니다.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신 건 10년. 결혼한 경우는 몇 년?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5년, 10년 안에 하나를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 종합부동산세에서는요 5년, 10년 동안은 각각 세대로 보고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주고 5년, 10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에서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럼 보세요. 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가 뭐 했다고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주택이 몇 개야? 2개. 그럼 혼인한 날로부터 앞으로 몇 년 기간을 줘요? 5년이죠. 5년 안에 어느 거든 주택을 몇 개, 둘 중에 하나, 남자 주택이든 여자 주택이든 먼저 양도하는 분은 주택은 2개 가지고 있다 팔아도 몇 개로 봐?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요거 양도할 때 실거래 가격이 12억을 보하면 초과하면 그건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주택. 이건 비과세가 아니라 뭐야? 과세죠. 과세인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공제를 많이 해주는데 조건이 있다. 1세대 1주택을 몇 년 기본이 2년 거주를 하고 양도를 했다. 그리고 보유기간은 몇 년? 3년 이상이다. 그러면 최소 양도 차익에서 몇 프로부터? 20%부터 최고는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 혜택을 줘요. 이해가세요? 몇 년 안에 팔 때? 5년 안에 팔 때. 근데 5년 안에 팔아도 몇 년 거주 안 했으면 2년 거주 안 했으면 그건 6에서 몇 프로? 30%로 공제해 주는 거죠. 1년에 몇 프로짜리? 2%짜리. 그죠?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결혼하고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나서 여기서 양도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건 1세대 1주택이? 아니지. 주택 2개 가지고 있다 파는 거니까 혜택이 1도 없어. 그냥 몇 년 안에 팔을 때만 5년 안에 팔을 때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줘요. 근데 5년 지나서 파는 건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파는 거니까 세금 내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줄 수 있다. 그죠? 그러나 80%짜리 이건 적용하는 거? 아니지.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난 후에 양도한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아니야. 그럼 15년 가지고 있었죠? 1년에 몇 프로씩? 2%씩만 공제해 주는 거지. 그럼 몇 프로? 30%. 그죠? 예, 30%.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30%.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안에 팔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자, 고가주택이 아니면 공제를 많이 해주는데 5년 지났다 부모님 모시고 나서 세대 합치고 10년 지나서 파는 건 혜택이 없다. 그냥 일반 자산과 똑같아요. 자, 그럼 3번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기존 주택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관리처분 구획 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맞죠? 다음 4번 보세요. 요거 1세대 1주택 몇 년? 10년 보유했어요. 근데 몇 년 거주했다고요? 2년 이상은 거주했죠? 그럼 5년이니까 5년 곱하기 1년에 4%씩이니까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 20%, 보유기간도 따로 4%씩 계산하니까 40%, 그죠? 그래서 합쳐서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맞지요? 여기서도
2년 거주 안 했다 그러면 2%로 공제해 주는 거야. 2%. 2%씩이니까 10년이면 20%만 공제해 주겠죠. 예. 다음 5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기는 기본 공제도 안 해주죠. 또 하나 참고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우리나라 것만 해주는 거예요. 해외 자산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그죠? 예. 기본 공제 볼까요? 소득세법상 기본 공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거. 1번.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국내 등기된 토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 소득금액에서 연 얼마? 250만 원 공제한다.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요, 사람한테 공제해줘. 그럼 10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10명 다 공제해줘. 1인당 얼마씩? 250만 원. 그래서 맞고. 2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소득 중 미등기 양도자산은 공제받을 수 없다. 맞죠? 3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해당 주택을 뭐합니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틀렸죠? 예,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런 거 없어요.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는 다 공제해줘요. 이해가세요?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관계없어요. 분양권을 팔든 다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는. 4번,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이 있으면 감면소득 말고 일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기본공제를 하고 감면소득 외에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어느 거든 먼저 양도하는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뭐한다? 공제를 한다. 맞아요. 그래서 5번,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과 신탁수익권 해당 기간 중에 소득 기본공제 적용할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각각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뭐한다? 공제를 한다. 여기 보세요. 각각 그랬죠? 예, 부동산 따로 얼마? 250만 원. 신탁수익권 따로 얼마? 250만 원. 이렇게 따로 각각 250만 원이에요. 됐어요?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그래서 공제 안 해주고 그거 없어요. 올해는 할증도 안 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줘요. 예, 그리고 기본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는 안 되지. 미등기 빼고는. 다음 49. 배우자 직계존 미속 간의 증여자산 이월과세. 여기서 잠깐 보세요. 이거. 자, 증여자산 이월과세가 뭐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증여받았을 때죠. 두 가지예요. 보세요. 자,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뭐 받았어요? 증여받았어요. 그럼 증여한 누구? 이 배우자가 옛날에 얼마 주고 취득한 거 1억 주고 취득한 걸 거주자가 증여받았어요. 이때 5억짜리다. 그럼 증여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타인에게 10억에 뭐 했다? 양도를 했다. 이해가세요? 이게 증여재산 이월과세. 그럼 이월과세의 뜻이 무슨 말이냐? 증여받고 배우자로부터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이걸 인정하지 않고 증여자가 기준으로 세금 계산한다. 이게 증여재산 이월과세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내야죠? 지금 양도소득세 누가 양도했어요? 양도소득세 누가 내야 돼? 예? 배우자가 내, 거주자가 내? 거주자가 내야 되겠죠? 그래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내는데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얼마에 팔았죠? 10억. 취득가격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격 얼마? 1억. 양도차익 계산하죠? 그리고 거주자가 부담한 뭐가 있으면 증여세가 있으면 여기에 필요경비로 들어간다. 됐어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할 때나 양도세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요. 예 중심이 되니까 예가 아니라 예 중심. 이해가세요? 그래서 증여한 배우자의 무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자, 이때 양도록세는 누가 낸다? 거주자가 내는 거, 거주자. 됐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게 하나 있다니까, 비슷한 거. 형이요. 누구한테? 동생한테 증여했어요. 1억 주고 산 거 얼마에? 5억 증여했고, 동생이 뭐 받고?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누구한테? 타인에게 뭐 했다? 10억에 양도를 했다. 이건 증여재산 이월과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부당한 행위, 부당거래야, 부당거래. 왜? 직접 팔면 매매 차익 많으니까 세금 조금 내려고. 그래서 이때는, 여기 보세요. 이때는 형이 직접 무한 걸로 본다. 예? 양도한 걸로 본다 이거예요. 직접 얘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겠다 이거야. 양도록세 얘가 내라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예? 다만 예외가 있어. 뭐? 요 동생이 증여받았을 때 뭐 냈어요? 그리고 팔았을 때 뭐? 양도록 얘가 파는 걸로 본다면 양도록세 내겠죠? 요거 세금 낸 요 세금 있죠? 요거하고 비교했더니 이게 더 뭐하면 크면 직접 양도한 걸로 안 봐. 세금이 많은 쪽으로 가야 돼. 국가는 이리 가야 세금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뭐하면 크면 형이 직접 뭐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됐어요? 그때 여기 보세요. 이때 형이 직접 뭐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럼 양도세 누가 내? 형이 내야죠. 이해가세요? 근데 보세요. 형이 증여를 하고 몇 년? 한 3년 있다가 형이 죽었어. 그럼 얘가 내야 되는데 양도세 못 내잖아. 그래서 그때는 얘도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이해가세요? 예. 얘가 양도세 내는데 못 내니까 연대납세 의무고, 또 하나 형이 직접 무한 걸로 보니까 양도한 걸로 볼 때는 이거 증여 없어. 이때 낸 뭐는 증여세 환급 되돌려줘. 증여가 아니니까 직접 뭘로 보니까 양도로 보니까. 이해가세요? 이거 아니고 직접 양도로 봐. 그럼 이미 뭐 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얘가 뭐 낸 거 증여세 낸 건 취소되고 낸 거 되돌려 주는 거예요. 필요경비 그런 거 아니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요거다. 요거. 이해가세요? 그럼 이거는 부당행위니까 시험에서 거의 물어보지는 않는데 간혹가다 한 줄 정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첫 시간에 시험에 양도 우리 세법에서 어렵게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물어본다면 두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 중에 하나가 저런 게 들어갈 수 있어. 저런 건 그냥 다 버릴 수는 없지만 그냥 마음 편하게 버려. 이해가세요? 하나만 해도 충분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봅니다. 자,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누구로부터 요 거주자가 누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뭐 받았어요?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만 여기 보세요. 요때 요 거주자가 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이쯤에 증여한 누가 배우자가 뭐를 했으면 사망했으면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 이월과세 적용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뭐 소멸된 경우와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그랬죠. 여기서 틀렸어요. 여러분, 결혼관계가 깨지는 건 두 가지지. 뭐 고민스러워. 깨지는 게 두 가지잖아요. 이혼하면 깨지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깨지잖아, 자동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 그랬으니까 앞에 건 뭐야? 그냥 이혼했다는 얘기죠.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이혼한 경우와 사망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로 다 뭐한다? 제외한다. 아니죠. 틀렸어. 어디서? 이렇게 정리해야 돼. 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뭐하고? 포함하고, 이혼했으니까 포함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하고? 제외. 이해가세요? 다시 한번,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양도하기 전에, 양도할 때 당시 이혼을 했다. 그래도 이 규정을 적용해요. 그런데 배우자가 뭐 했다면 사망한 후에 양도한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의 경우는 뭐 한다? 제외. 요것만 기억해. 근데 여기는 둘 다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요거는 앞에 건 포함하는데 사망의 경우만 제외. 다음 2번.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몇 년 안에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나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맞고,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가 있다면 그건 필요 경비로 보아라. 들어간다. 맞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이렇게 보유기간을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그죠? 예. 자,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틀린 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여러분, 조정대상 지역이라도 상관없어요. 올해까지는 할증하지 않으니까. 그럼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는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6에서 45%가 아니라 16에서 55 맞죠? 예. 1년 미만 보유한 토지는 50% 맞습니다. 1년 6개월 보유한 분양권은 40%. 이거 틀렸죠? 분양권은 1년 안 됐으면 70%, 1년 채웠어도 60%. 2년 이상 보유한 상가는 6에서 몇 프로? 45% 맞고,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1년 안 됐으면 투기니까 몇 프로? 70%. 됐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저 식사를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많이 드요? 한 시간? 아니야, 1시간 너무 길어. 좋아요. 그럼 55분. 그러니까 1시 반이니까 2시 반에 시작할게요. 네.